거의 이렇게 새아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한분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 안 볼게요. 꼭 보고 싶으세요? 오늘 시험을 안 보느냐? 나 시험 안 보면 안 된다. 없어요 그런 사람? 오늘은 시험 안 보겠습니다. 딱히 뭐 테스트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 그 강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스프링 드린 거는요. 얘는 교재비는 많지 않습니다. 얘를 드리는 이유가 그 전에 선생님이 쓰시던 교재를 제가 이어받아서 쓰려니까 뭐 사실 책을 보진 못했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그 풀어 오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게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책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잡다구리한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그냥 만들어서 드리고 얘는 교재비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만 검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바라는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저도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리기 전에 풀기는 하는데 문제는 얘가 한글판으로 만든 거랑 약간씩 오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타는 이따가 오늘치 숙제에서의 오타는 약간 경미한 거. 그러니까 괄호를 열었는데 나중에 괄호를 안 닫아요. 이런 정도 오타라서 문제를 푸시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수치가 다르거나 틀리거나 이러진 않아서요. 그렇고 자 일단은 저를 처음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 이름은 박주현이고요. 여러분 이제 처음 보는 실강의실을 잘 찾아오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7399-1123 이렇게 됩니다. 저장을 해두시고 아침 일찍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언제나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연락 주시면 거의 그냥 일식 당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읽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이 이제 5월 며칠이죠? 5월 7일인가? 하여튼 오늘 화요일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시면 이제 5월 16일이 목요일이거든요. 이날부터는 학원 전체가 내신 기간으로 들어가서 원래 여러분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좀 뵐까 싶었는데 뭐 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죠. 시험이 너무 늦게 끝나고 아니면은 아예 서울에 안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해서 화목 화끝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정석 기준으로 하루에 한 장씩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3장, 4장, 5장 안녕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뭐 미분 하나를 다 끝내자 막 이런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스케줄이. 왜냐면 저기 기말고사는 또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날부터 기말 대비를 들어가도 우리가 그냥 7월 첫째 주에 그 시험을 볼 거잖아요. 거의 다. 네, 그러면은 6월 마지막 주까지 다 해봤자 한 달 반이라서 되게 짧아요. 혹시 시험 더 빨라요? 며칠이요? 6월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보고서 조금 놀랐는데 네? 이랬는데 진짜요? 네. 그러면은 아이고 27일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바짝 잡아봤자 간신히 6주 간신히 아니면 뭐 이렇게 시험 전날까지 수학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선행을 더 오랫동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르신 거고 뭐 일주일 뒤에 보시는 분들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선행을 3번밖에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 겨울에 하신 다음에 여름에 보면 너무 늦어요. 완전히 그냥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하여튼 호소를 안 할게요. 중간에 미적분 한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 내용을. 그래서 일단 기본 텍스트는 정석이고 정석 더하기 스프링 얘는 이제 얘 출처가 뭐냐면 센이에요. 사실은 센 이외의 문제는 한 개도 안 넣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도톰하게 이제 제 교재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지금 뭐 3번에 어떻게 해도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정석에서 저의 욕심은 이거예요. 기본 문제하고 유제는 무조건 다 풀다. 이유는 뭐냐? 기본 문제는 거의 다 제가 풀 거고요. 유제는 이제 여러분 풀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힘드시거나 아니면 제가 강조할 점들이 있으면 따로 또 강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합을 좀 맞춰봅시다. 어떻게 할지.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숙제를 미리 풀어왔는데 화요일에서 목요일이 되게 짧잖아요. 근데 이거 센 스프링으로 봤을 때 얘가 109문제가 돼요. 아무리 A 단계가 몇십 개가 있다고 해도 개수로는 일단 109개가 나와버리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A 단계가 다 해서 33문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알짜배기로 B단계에서 어려운 거는 빼기는 했는데 한 70문제 정도가 진짜 쌤 B에서의 숙제가 70개가 나가는데 이거 이틀 동안 하시기가 되게 좀 거덕거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받고 연습문제 더 이러면 이제 목요일에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양을 좀 조절을 해봅시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그거죠. 화요일 화목반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에는 마음이 약해갖고 이제 숙제를 많이 못 드리고 목요일에는 그럼 듬뿍 드려야지 하는데 이제 목요일에 숙제를 이만큼을 받으셔도 여러분이 이게 사실상 일주일치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오기 전에 월요일 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난 또 펑크가 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요 내용 가지고는 3번밖에 못 만나는 거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원래 학원 오는 날 아닌데 왔다 질문을 하러 왔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6시부터는 제가 이제 사라질 거니까 6시 이전에 해결할 수 있게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은 뭐 그래요 4시 반에 만나요. 그러니까 4시 반부터 이제 질문 뭐 퍼레이드 쭉 하시고 이게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다음 주 화요일에 아니야 오늘 화요일이잖아. 다음 이번에 목요일에 오실 때 백지 상태로 오신 다음에 이렇게 맨몸으로 와서 몰라서 못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죠? 복부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뭐 얼마큼을 기억을 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네요. 함수 연속이 뭐예요? 저한테 이렇게 다 알면서 이렇게 힘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 봅시다. 일단은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함수 미분해가지고 미분계수 그 다음에 도함수가 뭐였더라 이 정도 얘기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 사인 코사인 같은 거 미분 안 하는 것도 할 줄 몰라요. 지금 이번에는 화가 될 때까지 여러분 사인 코사인 미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고 제가 이제 이 단어 3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막 강조해가면서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하면 제가 옛날에 뭐 어디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탔다가 엘리베이터에 저는 이거 혼자 타고 이러고 있고 둘이 친구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막 야 미분할 줄 몰라? 그거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n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맥락도 없이 그냥 공식을 외워갖고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요 과정 하시는 동안에는 요 공식만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미리 한번 연습해볼까요? y는 x의 세제곱이다 그랬으면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그냥 3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수만 빼면 이기로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은 수투로 맨 끝까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는 다항함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대충 야매로 가르쳐 드리면 앞으로 웬만한 변별력 문제는 다 틀리실 거예요. 거의 확실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에서의 상한선이 일단 한 4등급 위로는 절대로 못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오늘 굉장히 막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잠깐 이제 딴 얘기 좀 합시다. 굉장히 좀 풀게. 자, 연속이 뭐예요? 함수의 연속. 극한은 배우셨죠? 제가 1, 2장은 딱히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중요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극한할 때 여러분하고 이런 정도만 좀 맞춰볼게요. 자, x가 2로 가고 있을 때 fx 이거 말뜻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함수 이름은 함수 fx라고 설정할게요. 예,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그 키높이 책상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옆방에서 훔쳐드릴게요. 저 기호의 뜻 좀 알려주세요. x 하면 a, 그 다음에 fx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얘 나올 때마다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슬슬 시간부터 할게요. 수학을 하시면서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상수변수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무엇이 상수였고 무엇이 변수였냐. 지금 여러분 1학년이시니까 1학년이랑 중간고사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얘를 보자마자 AX의 제시가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떡 던지는 거예요. 자, AX의 제곱에다가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그 경쟁자들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가 이제 무엇이 상수고 무엇이 변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통하는 얘기냐면 여러분이 x하고 y하고 막 섞여 있을 때 야 마치 y를 갖다가 x에 대한 뭐 y를 상수인 것처럼 본 다음에 어쩌고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가령 x하고 y가 섞여서 막 복잡한 2차식 준 다음에 야 얘가 1차식 두 개 곱으로 인수분해 되거든? 이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거의 이렇게 쿡지로만 툭 튀어나올 정도로 판별식 두 개 쓰는 거 있잖아 같은 식으로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요. 그냥 기억나세요? 왜 그랬었어요? x에 대한 뭐 2차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이런데 막 y 같은 놈들이 막 들어있었죠. y는 마치 상수인 것처럼 숫자랑 섞여서 들어있고 여기서 쓰는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근해공식에서의 루트 안에 들어가는 그 녀석이라는 뜻으로 썼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라는 구조로 풀었던 문제 기억나시죠 지금? 너무 옛날 일인가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요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 누가 상수고 누가 변수냐 이거거든요. 얘를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근해공식 같은 거 쓸 수 있게 2a분의 얼마 요거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뭐였냐면 첫째 x에 대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a, b, c는 상수 이런 표현이 꼭 있어야만 그럼 x 혼자 변수인가 봐 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어야만 그러면 2차겠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런 근해공식 쓰자 이제 이런 흐름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상수 변수를 막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뭐냐면 수학에서의 그 디테일한 거 잡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수 변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고정점, 상수 정점 얘는 고정점이라는 뜻이에요. 고정점,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 동점 이런 정도로 연결을 좀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항상 뭘 볼 거냐면 자, 하나의 x라고 하는 것이 x가 a와 키워드가 있어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다른 값을 가지면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의 극한을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런 거 얘가 fa잖아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랑 완전히 딴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째 x라고 하는 것이 a하고 다른 값을 가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프를 따라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값을 가지면 그래프를 따라서 a의 항목이 나오질 때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원래 핵심인데 이거 이렇게 슬쩍 한 다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자꾸 기억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른 값을 가지면 그래프를 따라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실수 지금은 그래프 얘기할 거니까 실수 체계에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실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실수 x하고 a 사이에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가 베타적으로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 x가 작든지 아니면 둘이서 같든지 아니면 얘가 더 크든지 반드시 셋 중에 하나가 성립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알고 계시죠? 두 개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 그 베타적으로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근데 우리 뭐라 그랬냐면 얘가 다른 값을 가지면 라고 얘기했죠. 그럼 x는 a랑 달라요. 그죠? 자 근데 그래프를 따라서 좀 얘기했으면 자 x랑 a랑 중에는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하는데 그 중에 같은 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작든지 크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작은 쪽에서부터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a, fa라는 하나의 고정점이 있었다고 할 때 x가 a보다 작으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에서부터 오는 거 맞죠? 근데 그래프를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축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를 따라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왼쪽에서부터 오고 있으니까 왼 접자 써서 좌극한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 그래프를 따라서 a 한없이 가까이 가는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오고 있죠. 한자로 오른 우자를 써서 얘를 우극한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면 그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얘의 값이 있다. 걔 값이 알파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극한 값이 존재하자는 말 자체가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좌극한 우극한이 3와 아니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점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내셨고요. 연속은 뭐였어요? 자 연속성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째 뭐였냐면 함수 fx가 자, x는 a에서 정의 되어 있고로 시작을 하죠. 자, x는 a에서 정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a보다 작은 데서부터 올 때 fx와 x가 a보다 큰 데서부터 오고 있을 때의 fx가 같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걔네들끼리 서로 같을 때 fa하고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의 fx 즉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 이때 마지막 마무리 표현까지 잘 해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내년도 내신 대비하시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1대 3개를 다 만족하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 그러니까 한 점에서 연속 이런 표현을 씁니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얘는 그냥 정의니까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네. 이거 두 개 기억해내셨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별로 무리 없습니다. 자, 다시 함수에서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함수의 극한은 x가 a랑 다른 값을 가지면 그러면 크든지 적든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따라서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였냐면 연속이라고 하는 거 뭐였냐? 연속성 평가 3종 세트 있습니다. 3단계. 첫째 x는 a에서 정의가 되어 있냐? 얘를 가지고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존재성, 유일성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무엇의 존재성이냐면 함수값 fa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있긴 있냐? 함수값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극한값이라는 게 있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야? 둘이서 같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존재성, 얘는 서로 딱 맞아떨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42쪽 한번 보시고 함수의 미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얘를 책을 제가 달달달달 읽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평균 변화율 미분 계수 이 정도까지를 한 큐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는 미분 계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 표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분 계수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함수라는 게 뭐야 하는 거. 미분 계수까지 제대로 하셨으면 도함수는 겁나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미분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빨리빨리 하는 방법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얘는 델타 x보다 델타 y예요. 끝났습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 끝이야. 그건 뭐냐면 자 델타, 그러니까 어떤 증가량, 변화량 이런 표현이 있으려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1, y1 이거 이제 여러분 저기 기말고사에서 바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첨자가 붙어 있으면 어떤 상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 내용 아니죠. 어떤 한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x2, y2라는 두 개의 점이 있었다. 근데 둘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 델타 x는 그냥 x2 x1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y2 y1인데 자 여기서 깨알 같은 거 잔소리 몇 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얘네들이 서로 다른 점이다. 최소한 x값이 서로 같지 않아서 분모는 0이 아니다를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첫째. 그 다음에 또 뭔 얘기하려고 했지? 여기에서 2번 빼기 1번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1번 내게 2번 빼기 1번으로 맞춰주세요. 여기는 2번 빼기 1번하고 여기 1번 빼기 2번하고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고 계신 경우가 뭐여서요? 사실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다. 잘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그냥 그 두 점 사이 기울기다. 끝. 요거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미분 계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분 계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점점 동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그래프 상의 y는 fx 상의 온도 곡선이에요. 한 점이 이미 있어. a, fa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거 디테일 놓치지 마세요. x좌표를 a라고 드렸으면 y좌표는 당연히 fa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요 점은 곡선상에 있는 점입니다. 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시 곡선상의 한 동점이야 이번에는. 여기서의 움직이고 있는 점 x, 라고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이제 y좌표가 뭔지 바로 아시겠죠? x, 이렇게 시작했으면 당연히 y좌표는 뭐예요? fx죠. 왜냐면 곡선상의 점이니까. 여기까지 수긍이 가십니까? 자, 일단 얘네들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설정되는 거 수긍이 가십니까? 얘가 일단 평균 변화율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미분 계수라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자, 미분 계수 기호를 그냥 새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f'(a) 이렇게 쓸 거고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까지만 썼을 때는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맞습니까? 의 극한. 극한은 극한인데 그 x값이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가다. 여기까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정의입니다. 끝났어요.
자, 다시 미분계수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복귀해보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적당한 y는 fx라는 곡선이 있고 a, fa는 그냥 출제자가 줄 거예요. 제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점이 아닙니다. 지가 뭐라고 얘기하나 할 거야. 여기 이제 a, fa라는 게 있다고 하면 자, x, fx도 역시 곡선상의 점인 거 맞죠? 근데 움직이는 점이고요. 자,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극한도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여기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두 점 사이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약간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거든요. a, fa가 있고 x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요만큼 이런 이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여기 있었을 땐 이렇게 됐다가 꿀렁꿀렁 했다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얘는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에서의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정의 전체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얘의 다른 이름은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도 또 3종 세트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뭐가 되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술. 여기까지만 하면 미분계수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거 정의를 일단 해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요 내용을 그냥 아예 구절제로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걔를 갖다가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걔가 기하학적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3종 세트 끝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 얘를 적용하시는 일만 남았어요. 걔는 이제 문제 같이 풀면서 알아봅시다. 다시 말씀드리니까 키워드를 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 뭐였어? 평균 변화율의 극한. 말로도 좀 기억을 하세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이 말은 나중에 어디에다가 갖다 쓸 거냐면 속도와 미분 아니면 부피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와 미분 쪽에서 얘를 써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접선의 기울기. 이러고 나면 여러분이 나중에는 접선 3종 세트 해갖고 이제 이렇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까지를 일단 구경을 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냥 보기 문제까지 다 풀어버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 내신만 계속 하시다가 와가지고 이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자, 책 기준으로 일단 42쪽 보시고요. 슬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미분계수 뭐라 그랬냐? 평균 변화율. 이를테면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냐? 얘를 갖다가 저는 증가량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델타 x 증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델타 y 나누기 델타 x를 갖다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끝났어요. 그냥 두 점 사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끝. 여기 그냥 요 내용 끝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알았어. 끝. 그 다음에 얘 똑같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밑에는 델타 x를 그냥 델타 x라고 읽지 마시고 실제로는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뺐다. 이런 걸로 맞춰주시면 조금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기가 편합니다.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x라고 하는 것이 그 x, fx라고 하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x, fx라고 두지 말고 얘네들의 차이에 집중해서 x 자리에다가 너 a하고 델타 x만큼 차이가 나지 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요 fx라고 하는 것은 f, 가로열고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박스에 나와 있는데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x, fx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얘를 갖다가 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냐? 그냥 그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다음에 델타 x라고 하는 게 항상 양수일 거라고 믿지는 마세요. 델타 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0은 아니고요.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평균 변화율에서 기하학적 의미 별 내용 아닙니다. 그냥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네, 끝. 자, 그럼 이제 보기 2번이나 좀 풀어보죠. 보기 1번. 자, 보기 1번이 뭐라 그랬냐면 x가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닫힌 구간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닫힌 구간 같은 거 기억나세요?
자, 좋아요. 자,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 지금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구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4 빼기 1분의 2 곱하기 4 플러스 1에서 2 곱하기 1 플러스 1을 빼실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엄청 강조하려면 이상한 데를 좀 강조할 거예요. 뭐냐면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계산해라.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4, 2 곱하기 1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원래부터 2x 출신인 거 맞죠? 그 다음에 1은 1끼리 따로따로 얘를 좀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미분이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요. 자, 계산 하나도 안 하고 한번 써볼게요. 4 빼기 1분의 2 곱하기 괄호 열고 4 빼기 1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에 있던 상수는 1 빼기 1 그래서 상수끼리는 상수에 되는구나. 지들끼리 서로 없어지는구나. 거기까지 관찰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0 됐고요. 밑에도 4 빼기 1, 위에도 4 빼기 1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약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무엇과 같습니까? 이상하다. 원래 있었던 직선에서의 기울기랑 똑같네. 까지 관찰하시면 돼요. 그렇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한 테스트를 많이는 안 볼게요. 조금 볼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보겠어요. 이러고 이제 제가 숫자만 바꿔서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쓱 바꿨어요. 못 알아보겠지. 자, 이때는 평균 변화율 어떻게 돼요? 원본은 여기가 상수가 1이었고요. 제가 방금 사라고 쓱 붙였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평균 변화율? 뭐 상관이 없네. 그죠? 자, 이 부분만 4 빼기 4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정이 잠깐만, 그죠? 결과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끝.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y는 2x 플러스 1. 그냥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위에 있는 어떤 두 점이에요. 두 개의 점을 딱 찍으신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원본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관찰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제곱이 나와서 제곱이. 자, y는 x의 제곱부터 출발합니다. 자, y는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2였다. 역시 1에서부터 4까지 변한다.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도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델타 x분의 델타 y였기 때문에 1에서부터 4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 그냥 fx라고 하면 1,f1에서 4,f4까지 변화율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고 있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도 절대로 16 빼기 16 더하기 2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계산이 더 느려집니다. 오히려. 자, 얘를 그냥 구조를 먼저 관찰을 하자. 4의 제곱에다가 4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2 이것이 바로 F4였죠. 자, 거기서 뭘 뺄 거냐면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플러스 2 요 놈을 뺄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수가 같은 녀석들끼리만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은 제곱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연산을 하겠습니다. 자, 4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는 모양을 생각을 해보시면 한 번은 4 플러스 1, 한 번은 4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합차공식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빼기. 자, 여기서 이제 1차 출신들을 보시면 마이너스 4로 묶어보실 수 있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바로 열고 4 빼기 1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관찰이 가능하네. 자, 마지막에 나와있던 상수 2는요. 결과적으로 2 빼기 2가 될 거라서 그냥 0 돼버리고 끝나는데. 그죠? 역시 제가 여기서도 숫자 바꿔서 드릴게요 하고 이제 여기 상수 부분을 3 이렇게 고쳐도 역시 아무 상관없어. 결과물이랑 아무 상관없다. 여기까지 관찰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얘는 어차피 0 될 거니까 4 빼기 1로 쭉쭉 나누어 주시면 4 더하기 1 한 번 있었고요. 여기서는 4 있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는 3번은 어떻게 되냐? 이제 루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정석에서 책을 되게 정교하게 잘 짠 게요. 지금 보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루트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에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정말 어렵게 나와봤자 y는 x분의 1로 나는 거 이 정도? 얘 정도면은 지금 이 수학에서는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류별로 다 알려주고 있다 이미. 자, 여기서 y는 루트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시 델타 x분의 델타 y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자, 4 빼기 1분의 이게 왜 이렇게 쉽죠 이거? 불안하네. 루트 4 빼기 루트 1 하시면 끝나는 거. 그냥 3분의 1하고 끝났네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해보겠습니다. 보기 2번 문제. 자, 어느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의 구간 내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6입니다. A가 얼마겠냐? 한번 해봅시다.
a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평균 변화율은 6이어야 되고 y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x였다. 자, 얘네들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암산으로 하실 거예요. 거의 암산으로 그냥. 자, 해보자. 델타 x분의 델타 y 해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꼭 고집스럽게 쓸게요. 자, x 값에서 x 값을 뺐다. 이거분에 a 플러스 2의 통째로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바로 열고 a 플러스 2. 그러니까 지금 y2 마이너스 y1 이 정도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분모는 결국에는 a 플러스 2에서 a를 뺐기 때문에 2만 나올 거고요. 자, 분자 생각해 봅시다. 혹시 암산 되시겠어요? 여기에서 요걸 빼실 거죠. 제곱 빼기 제곱을 하시면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합차공식 그냥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관찰해 보시면 플러스 2로 묶었을 때 괄호끼리 빼자. a 플러스 2에서 a를 빼시면 2만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슬슬 이제 양산을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나누시면 2 곱하기 a 나올 것이고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고요? 6이었으면 좋겠대요. 네, 그렇다면 a 값은 1이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에어컨을 틀까요? 더운 건 아니에요? 그냥 힘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도 한번 그냥 쓱 다 훑어봅시다. 우리 아까 했던 얘기에서 그다지 다르진 않고요. 미분계수에서 이제 그 정도 얘기만 조금 정성껏 해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기본 정석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다시 한번 미분계수 정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 제가 알려드린 대로 3종 세트 하시면 첫째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렇게 됐었죠. 다시 한번 해보자. 평균 변화율이라 그러면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였죠. 근데 얘의 극한 그래서 이제 알았어 x가 a로 가고 있다고 얘가 이제 정의였고요. 그죠? 얘를 기호까지 쓸게요. F'의 A는 이걸로 그러니까 정의니까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본다. 얘는 속도와 미분 같은 거 할 때 정말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의미는 뭐였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요거까지 3종 세트로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이제 박스에는 다른 표현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F'A 대신에 뭐라고 쓰자? Y'이라는 표현도 쓰겠다. Y'인데 X가 A였을 때 이런 표현들 자체가 다 여러분이 좀 처음 보시는 것들이라 생소하겠습니다만 그냥 자꾸 눈에 익히시면 돼요. 이런 표현은 얘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거의 홍성대 씨가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책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F'A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dy, dx 얘 같은 경우는 dx 분의 dy라고 분수꼴로 읽는 게 아니고 dy, dx 이렇게 읽습니다. 그냥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살고 먼저 돌아가신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합의 봤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dy, dx인데 x가 a였을 때 이런 식의 표현도 쓸 거다. 쓸 수도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F'A 얘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뭐 언제 끝나? 보기 3번, 보기 4번. 네, 보기 문제 조금 더 풀고 기본 문제를 일단 풀게요. 이분 가능성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자. 얘는 책으로 치면은 45쪽이고요. 보기 3번에서 뭐라 그러냐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제가 다른 공수 안 쓰고 진짜 정의대로 구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x가 1이다 라고 했으면 f1은 얼마예요?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진짜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F'의 1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침착해.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계시죠? 좌극한 우극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x 빼기 1분의 일단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평균 변화율 꼴을 만들어주세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 이런 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갑자기 이상한 걸로 체크를 걸게요. 자, 여기 여러분이 거의 본능적으로 지금 약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윗부분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모에 지금 x 마이너스 1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뭘 가지고 갑자기 막 강조를 할 거냐면 여러분 지금 약분이라는 행위 자체가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눗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나눗셈을 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예요? 0이냐 아니냐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야 이거 약분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x가 1과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방금 한 얘기 생각나십니까? 하나를 이렇게 쫙 펴지세요. 제가 아까 함수 국하는 기억나세요? 이거 다른 값을 가지고 크게 부르자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럼 x 빼기 1은 0이 아닐 거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믿고 나누는 겁니다. 그치?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에다가 x 플러스 1 나머지 다 이제 약분됐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입해서 구하시나요? 얘는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직선을 하나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x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을 해봤더니 걔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함수의 극한의 정확한 의미가 이거였죠.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고. 와, 미분계수 한 번 구하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딴 얘기를 할게요. 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x가 1이었을 때 미분계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1,2를 지나겠죠? 그죠? 1,2. 자, 그렇다면 x가 1로 갈 때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기호도 다 쓸게요.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에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 보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에서 1을 빼라 이런 꼴이고요. 밑에는 x 빼기 1이고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겠어요? 인수분해 해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갖다 씁니다. 리미트에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1분에 x 빼기 1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2네요. 그냥 써주시면 끝나죠. 자, 이 상태에서도 역시 x는 1과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x 빼기 1은 0이 아니다. 그럼 나누자. 자, 이 상태에서 요 2차 함수 1에서의 극한값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꽤 쾌속하게 하고 있네요. 그래도 조금 이따 여러분 직접 푸실 시간 좀 드릴게요. 심심하실 것 같네. 자, 3번에서 fx는 x분의 1이 이렇게 되어 있다. 얘는요, 그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문과 수학이거든요. 문과에서 미적분 원 같은 거거든요. 얘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던 내용입니다. 나름. 자, 이 녀석도 1,1 지나는 거 알고 계시죠? 한번 해봅시다. f'이 1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 리미트에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1에다가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거칩시다. 그러니까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에다가 괄호 x 빼기 1 여기는 1 빼기 x 이렇게 되면 또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결론이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겠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쭉 갔어요. 그냥 괜찮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루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fx가 루트 x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다 계속 똑같은 똑같은 포맷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분을 혹시 태어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반이니까요. 태어나서 처음 보시는 분은 계속해서 이 미분 계속 패턴만 계속 외우세요.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었다. 그것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자기 손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리미트에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f1이지 않느냐. 얘는 진짜 정석 쓸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에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1분의 fx가 지금 루트 x고요. 얘는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분모 녀석을 봤더니 얘는 누가 봐도 루트의 제곱 빼기 1인 거죠. 이거 그냥 합차공식으로 바로 약분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럼 그대로 약분해버리면 리미트에 x가 1로 가고 있을 때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2분의 1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지금 이 과정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눈치를 채셔야 될 건 뭐냐면 와, 미분계수 한 번 구하기 되게 복잡하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귀찮네. 계산할 거 되게 많네.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틀에다가 끼워 맞췄다. x 빼기 a에 fx 빼기 fa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했구나 까지 관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꼬마는 요거 하나의 의문이 이제 생기겠죠. 이상하다. 원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좌극한 우극한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불안감까지 들었으면 오늘 우등생이야 그 사람.
약간 불안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나름 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 어쩌고 얘기했어도 지금 방금 고백해버리죠. 극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못생긴 함수의 극한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갈 때 x가 1보다 큰 쪽에서부터 갈 때를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이거를 둘 다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까지 일단 의문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당장은. 자, 그 다음에는 일단은 보기 4번까지 하고 기본 문제로 잠깐 넘어갔다가 올게요. 그래서 얘기 설명을 더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자, 보기 4번 봅시다. fx는 x의 제곱에서 3x를 빼라 이거였는데 x는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5였다? 어떻게 되는 거지? 자, f'의 a를 진짜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에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a에다가 x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x, 얘가 지금 fx였고요. 그 다음에 fa.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제가 아까 엄청 이상한 걸만 강조했죠.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연산하시라니까요? 라고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x가 a로 가고 있을 때 차수가 같은 녀석들끼리 제곱끼리만 연산해보세요. x 플러스 a 한번 마이너스 a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차수가 1차인 녀석들끼리만 해라. 그러면 x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거 하고 싶어서 딱 요거 약분하고 싶어서 그동안 그 방법을 고수해 왔습니다. 자, x 빼기 a로 찹찹 나눠주시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럼 걔는 x 플러스 a 빼기 3이 나오겠네? 그런데 그 녀석이 뭐였습니까? x는 a 였을 때 아이고 x가 왜 아직도 있어? a 더하기 a 빼기 3 제가 지금 뭔가 두 개를 헷갈리고 있나요? 괜찮은가요? 여기까지? 얘가 5였다. 자, 그렇다면 a 값은 뭐가 나와요? 4가 나오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그 점이 4,f4였을 것이다 까지를 보시면 일단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일단 잠깐만 제껴놓고 기본 문제 좀 봅시다. 기본 문제 풀고 예제 좀 유제 좀 여러분 푸시는 거 확인을 하고 에어컨 좀 틀고 쉴게요. 잠깐 제가 너무 덥네요. 자, 기본 문제 일단 1번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함수 어떻게 생겼냐? fx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4였다.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 a가 해야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걔가 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구경을 해보자. b 빼기 a분의 지금 보시면 b제곱 빼기 a제곱 해야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b제곱 빼기 a제곱 b 빼기 a b 플러스 a 미리미리 약분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괄호 열고 b 빼기 a 그 다음에 4 빼기 4는 자기들끼리 상쇄되니까 무시. 여러분 계산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슬쩍슬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정도? 더 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다 뭐 하자? 또 약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3이겠다. 끝났나요? 네, 그러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근데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이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에서 우리가 새로 얻은 정보 a 플러스 b까지가 마이너스 2였다. 이거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편 b는 a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그때 a하고 b가 얼마씩이냐? 자, a 더하기 b는 a 2a 더하기 2가 될 텐데 걔가 마이너스 2지 않으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였다, b는 0이다. 그냥 그거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고 있는 3번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은 얘를 평균값 정리 이런 식으로 슬쩍 확장을 해서 쓰시게 될 거고 홍성대 씨가 지금 미리 밑밥을 좀 깔고 있는 거예요. 3번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F'C라고 하는 것과 그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 평균 변화율 지금 1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분리할게요. 자, 1번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A 플러스 B 플러스 3이었거든요. 걔랑 F'C가 같다. 그러면은 C하고 A하고 B하고 뭔가 관계가 있지 않겠냐? 요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F'C가 뭔지를 좀 구해보실 필요가 있죠. 자, 얘는 뭐였냐? X값이 C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에서 C제곱 더하기 3C 더하기 4를 빼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밑에는 X 빼기 C.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볼까?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한번 해보자. 얘는
x 더하기 c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여기에서 x가 c로 간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제 속도 괜찮으세요? 따라오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2c 더하기 3이었는데 걔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3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c 값은 뭐예요? 2분의 a 더하기 b 하시면 끝나는 거죠. 요게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답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훌륭하시네. 자, 그럼 이제 유제 3의 1번 한번 풀어보시죠. 네, 정석 책에다가 직접 푸시든지 연습장에다가 푸시든지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 터치 안 하겠습니다. 자, 유제 1번 일단 풀어보시죠. 제가 금방 졌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의 C라고 하는데요. fx에서 fc 빼시고 x 빼기 c로 나누는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리미트에 천천히 정성껏 할게요. 자, 분모는 x 빼기 c 그냥 두시고 fx 자리에다가 x의 세제곱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fc 자리에다가 c의 세제곱 빼기 1 집어넣자.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오냐면 x가 c로 가고 있을 때 분모는 그냥 두시고요. 분자를 관찰해 보시면 역시 마이너스 1 길이는 서로 싸고 없어져 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 이러려고 고등학교 다녔지, 그지? 자, x의 세제곱 빼기 c의 세제곱 정도 이제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제 인수분해 할 줄 알죠, 그죠? 얘는 x 빼기 c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c 곱하기 x에다가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걔를 그대로 일로 이식해 오겠습니다. x 빼기 2c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c 곱하기 x에다가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제일 기본적인 거 엄청 강조하겠습니다. x는 c랑 달라요. 그죠? 달라. 절대 다 같지 않아. 그러니까 x 빼기 c는 0이 아니야. 그 얘기를 왜 하냐? 자, 수학에서 양방향 답니다. 0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여러분은 나누려고 이러고 딱 의심하시면 돼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눌 때도 너 혹시 0이니? 아니니? 네, 그거 한번 확인하면서 나누셔야 됩니다.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 x가 c로 가고 있을 때 이 2차함수 어디에 수렴을 하겠느냐? 3 곱하기 c의 제곱 맞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그놈이 여러분 지금 21까지는 다 맞게 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합니다. 걔가 21이래요. 그럼 제 생각에는 c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야죠. 단 c는 1초가 4 미만이다. 알았다? 그러면 루트 7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와서 바로 위에 있는 노트 부분이랑 유제 1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유제 1번에 나온 거는 여러분이 사실은 그릴 줄도 모르는 3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이 혹시 문제 푸시면, 유제 푸시면서 바로 위에 기본 문제 3의 1에 대한 노트 부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3의 1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었냐면,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얘기합니다. 얘는 2차 함수였거든요. fx 자체가 x의 제곱에다가 3x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포물선이에요. 그죠? 네, 그럼 얘하고 요거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트 부분을 조금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A점과 뭐 B점 어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였냐면 A에서 어느 특정한 점에서 다음 점까지 변할 때 여기가 이제 A, FA 지금 다시 기본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비교를 하고 싶어서 얘는 B, FB 이렇게 났을 때 노랑둥이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갖는 점이 한 개 딱 있어요. 여기서는 딱 한 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슥슥슥 그거 접선이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 하나 있겠네. 보이십니까? 그리고 요 녀석의 위치를 우리가 아까 기본 문제 3의 1번 풀면서 계산을 해봤어. 이 점의 x좌표가 얘랑의 산술 평균이더라 라는 걸 아까는 관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여러분 하셨던 계산이 사실은 이거였던 거예요. 괄호 3번의 문제야.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자,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곧 뭐냐면 요 점의 x좌표를 c라고 뒀을 때 우리는 지금 f'의 c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납득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f'의 2분의 a 플러스 b 라고 생각을 하면 즉 x좌표가 왼쪽 오른쪽 점의 산술평균인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과 같았다? 2분의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a랑 같았다. 평균 변화율이랑 같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이 흘깃흘깃 보시면서 오해를 하실까봐 유제 3-1에서는 왜 얘가 C값이 루트 7이 나와요? 2분의 1 더하기 4 같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3참수니까예요. 이유가. 이거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험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본 문제 3-1에서의 밑에 노트를 안 읽으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읽어서 이제 읽었는데 대충 읽으신 분들이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여튼 곡선이 하나 있었을 때 이쪽 끝 저쪽 끝점 요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요 점은 x좌표 두 개 산술평균이구나 라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시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2차 함수일 때만 그랬고 여기서 3차 함수라서 지금 서로 맞지 않는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납득이 가십니까? 자, 방금 한 얘기는 약간 과잉스펙으로 얘기한 거고요. 일단은 미분을 처음 보고 있다. 미분 계수 뭐야? 좀 안 치네? 이러신 분들은 계속 그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미분 계수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F'의 A 이런 표현 많이 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계산만 하면 된다. 이제 이것만 계속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만 제대로 하시면 오늘 그냥 할 거 다 하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저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요?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서. 네, 저 시계 기준으로 7시 반 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제는 끝날 때 다시 공지. 네.